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81% 하락한 35,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도 좀 비실한데 LB는 더 지지부진해서 사실 요즘 같아서는 투자할 맛이 좀 나지 않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HLB는 무상증자 그리고 리보스라님의 가치 재부각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다 이날 이후로 약 보름 동안 약 거의 한 달 좀 안 되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만 해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날이었죠. 이날 약간 퉁퉁한 캔들이 나오면서 특별한 악재 없이 질질질 세면 어쩔까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 기후가 일단 오늘까지는 이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반격의 준비 수급 재정비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LB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위안 말기 NDA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서 주가 역시 좀 지지부진한 듯한 모습이고요. 뭐 외부 자료 그러니까 외부 임상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미 있는 것이니까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또 지난 주총 때 선양 남성암도 거의 임상 막바지 단계로 위안 말기 NDA 먼저 신청해도 여차하면 선양 남성암이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품목 허가는 물론 NDA는 위안 말기가 먼저 들어간다 해도 품목 허가는 선양 남성암이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가 정책에 있어서 위안 말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거지만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고 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약가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밝혔는데 글쎄요. 이 이야기가 위안 말기 NDA가 지연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부 임상 데이터건 위안 말기 NDA 신청이건 선양 남성암 NDA 신청이건 현재만 놓고 본다면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애초에 우리가 이민유믹을 인수할 때 리보세라닙이 흔들릴 때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민유믹을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이민유믹 ITI 1000 소식이 나와준다면 정말 딱 필요할 때 구원투수로 나오는 격인데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후문에 의하면 교모세포종 ITI 1000이 워낙 효과가 좋아서 임상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약의 효능은 워낙 뛰어난 것이고 또 교모세포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ITI 1000이 임상 이상 이후에 빠른 상업화한다면 독점적 시장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위치가 거의 기정사실인데 이런 것은 일단 생각만 하면 좋긴 한데 기분도 좋고 한데 당장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구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속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원래 오늘이 증선이 개최 예정일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안건이 올라왔다 아니면 또 연기됐다라는 그런 소식은 없는데 글쎄요 어영부영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선이 개최가 안 되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아직 변수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HLB 주주연대 텔레그램에서도 여기 증선이 개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보면 애초에 증선위에서 다룰 만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분노 아닌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열린다 안 열린다 이런 뉴스도 없고요. 다음번 증선위는 4월 21일 예정인데요. 글쎄요. 어찌됐건 이런 변수들이 좀 해소가 돼서 좀 시원한 LB의 모습,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만 놓고 본다면 위안 말기의 NDA 그리고 선양 남성암 NDA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당장은 그런데 위안 말기 NDA 신청 이후로 더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또 선양 남성암도 임상 결과 나오고 곧장 상업화 한다면 약가 정책에 있어 분명히 자유로울 거고요. 그 다음에 ITI 1000 같은 경우도 독점적 시장 위치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좋은 장밋빛 미래는 많은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 불확실성이 지나서 재차 주가도 반등하고 리보세라닙 그리고 HLB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에서 투자원금 100% 반환을 해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지난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 22일 날 나온 뉴스를 살펴보시면 금감원이 외부 법률을 검토를 해봤더니 계약 취소가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투자 대상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통해서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요거를 안건을 상정을 한 거예요. 상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일단 핵심만 놓고 보시면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입니다. 조정 신청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내용은 1번,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옵티머스 너네가 잘못을 했다.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옵티머스는 애초에 판매할 때 설명을 한 게 안전한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고지한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에 투자한다고 설명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자면 첫 번째, 계약 체결 시점이고,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에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마찬가지인데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큰 내용으로 두 번째는, 야 그러면 옵티머스도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그리고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 그럼 투자자한테는 문제가 없는가? 그럼 투자자들도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문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했더니, 일반 투자자들은 얘네들이 옵티머스가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알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LB 주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LB 주장을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는 펀드 가입 신청서도 못 받았다라고 LB는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자도 갖추지 못했다. 2인 이상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1인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금액도 미치지 못했다. 원래 애초에 모금액이 500억이었는데 300억밖에 모이지 않았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안전한 국채 등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위험성 높은 사모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느냐. 어찌됐건 우리는 증권사랑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를 했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너네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애초에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LB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 LB 너네들한테는 문제가 없니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인데, LB가 여기 뭐 옵티머스랑 LB가 옵티머스가 이렇게 파는 거를 일일이 투자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논리가,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감원의 이런 조정안이 왜 의미가 있냐면, 현재 LB가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 금감원의 법리랑 이 금감원이 주장하는 법리가 재판부에서도 완전히 어긋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LB가 주장하는 법리, 그리고 금감원에서 주장하는 법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이 논리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투자 대상에 편입하는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결과는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그리고 NH투자증권
조정안이 접수 후 20일 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조정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 그리고 여기 NH투자증권이랑 수락하면은 조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NH투자증권이 여기 조정안을 수락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LB처럼 지금 뭐 LB는 민사 형사 소송 둘 다 걸었는데 이렇게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금감원이 조정안을 지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긴 없습니다. 그리고 NH는 뭐 어찌되었건 자기들은 지금 현재 피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다자 배상안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은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정안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건 조정안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만약에 법적 구속력을 하게 한다면 여기 투자자들은 NH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N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다자 배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 거는 일단 분조위에서 내린 결정이고,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LB의 법리적인 논리랑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오늘 분조위에서 내린 법리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더 LB한테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속해서 하락하니까 투자할 맛이 정말 나지 않는, 하물며 약의 효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질질 새니까 사실 정말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LB를 응원해준 투자자들을 위해서 LB도 이제는 성과를 좀 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